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57회 게오르그 그로스의 베를린 다다회상 2부. 다다가 비록 대중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은 적어도 우리 운동을 재정적으로 후원한 돈 많은 플레이보이들에게는 하나의 배출구로서 봉사했다. 그런 추종자들 중 한 명은 그루에네발트에 있는 자신의 저택 지하 깊은 곳에 포도주 저장고를 가지고 있었다. 그곳에는 정선된 포도주들과 다른 술들 수천 병이 쌓여서 골목들과 대로들을 이루고 있었다. 이 통로들에 그는 자신의 다다 친구들의 이름을 붙였다. 내 이름은 쉐리주 술통들이 쌓인 대로에 붙여졌다. 그는 파리 지하의 통로처럼 대단한 구역이었던 그의 포도주 제국을 위해서 지도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 안을 돌아다니기 위하여 거대한 헤드라이트가 붙은 모터 스쿠터까지 가지고 있었다. 커다란 술통 하나에 그는 다다 술통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우리의 특별한 다다이스트 와인인 양질의 모젤 와인을 채워 놓았었다. 우리는 매달 그 지하실에서 파티를 열곤 했다. 그 모임은 거의 포도주 감정가들의 모임과 같은 격식을 가졌고 많은 치즈와 소금, 빵들이 곁들여졌다.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민감한 포도주들을 망칠까 봐서였다. 이 모든 것에 도만이 즉흥적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다다 음악이 반주되었다. 우리의 돈 많은 친구는 무시무시한 성향을 자신 속에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인간의 해골 바가지로 만들어진 옛날 술컵들을 많이 수집하고 있었다. 이것들은 은 받침대로 세워져 있었고 안을 은으로 발랐으며 뚜껑에는 은 경첩이 달려서 열리도록 되어 있었다. 그는 그것들 중의 6개는 훈족의 왕인 아틸라의 소유였으며 자신과 함께 산돼지 사냥을 다니던 늙은 프러시아 죽음의 머리 경기병대 장군의 사유지에서 발견된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다다이스트들은 우리들만의 예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쓰레기통 예술 혹은 쓰레기통 철학이라고 불렸다. 이 다다예술 유파의 지도자는 하노버 출신의 쿠르트 슈비터스라는 사람이었다. 그의 호주머니에는 항상 온갖 것 나부랑이들이 들어있었다. 그는 자신이 산책을 다니는 거리에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았다. 그는 녹슨 못들, 낡은 누거기들, 털없는 칫솔들, 시각공초들, 자전거 바퀴의 살, 망가진 우산, 간단히 말해 쓸모없이 버려진 것은 무엇이든지 모았다. 그 다음에 그는 그것들을 한 덩어리로 모아서 캔버스나 낡은 판자 위에 붙인 후 철사나 줄로 단단히 고정시켰다. 메르츠 빌더, 쓰레기 그림들이라고 불린 이 결과물은 전시되고 실제로 팔리기도 했다. 시류를 타고 싶어 하는 많은 평론가들은 이런 대중에 대한 모욕에 찬사를 보냈다. 그들은 이 예술을 진지하게 평가했다. 반면에 예술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보통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반응하면서 그것을 더러운 것, 오물, 쓰레기라고 이런 종류의 예술의 정체대로 정확하게 불렀다. 네, 1차 세계대전 중에 전쟁을 피해서 중립국인 스위스의 쥐리히로 모였던 젊은 예술가들은 자신들만의 모임을 가지고 카바레 볼테르라는 술집에서 자유롭게 난장판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모임 이름을 다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이들은 각자의 갈 길로 가게 되는데 베를린으로 간 사람들, 파리로 간 사람들, 뉴욕으로 간 사람들이 주로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베를린으로 가서 베를린에서 다다 활동이 펼쳐졌을 때 거기에 참여했던 게오르그 그로스의 글을 여러분들께 일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게오르그 그로스가
기록한 베를린 다다의 모습에서도 드러나듯이 다다는 새로운 세상의 건설을 위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대안 없이 막연하게 기성의 것들, 기존의 것들을 비판하고 모욕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성의 예술과 부르주아의 가치관을 모욕했지요. 그리고 자신들의 관객을 도발하고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그렇게 관객과 직접 마주해서 관객들을 도발하고 관객과 소통하는 모습은 이미 이전의 퓨처리스트들에게서도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퓨처리스트들의 그러한 특징을 다다는 이어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서양의 공연 예술사에 있어서 공연자들이 자신의 관객들과 마주하고 영어로는 컨프런트 한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관객과 컨프런테이션을 가지고 그들을 도발하고 무대와 객석 사이의 구별을, 경계를 철폐하고 공연자들이 관객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은 다다의 영향이며 다다가 물려준 유산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1960년대 이후의 실험극들에서 보이는 그러한 경향은 다다의 영향이라고 교과서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다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존의 물건들, 이른바 오브제 트루베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서 자기들이 그것들을 모아서 새로운 맥락으로 창조하죠. 이러한 방식의 오브제의 활용은 오늘날의 예술에서도 시도되고 있을 텐데요. 자신들이 알고 그렇게 하건 모르고 그렇게 하건 간에 그것은 다다의 맥락을 잇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들에서 우리는 역사를 알 필요가 있고 공연예술사를 공부할 필요가 있고 연극사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서 하건 모르고서 하건 간에 우리가 하는 어떤 예술적인 행위가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졌던 다른 유파 혹은 다른 주체들의, 다른 예술가들의 예술적 활동의 특징의 맥락을 잇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미 예전 사람들이 했던 것을 비슷한 방식으로 다시 행하게 될 때가 있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자기가 선배들의 유산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지의 상태에서 옛날의 것을 모르고서 답습하든가 아니면 알면서 그 유산을 차용하던가 원용하던가 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요. 무지에 의해서 우연히 답습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이 알면서 기존의 것을 알면서 그것을 원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모르고서 하는 것과 알고서 하는 것의 차이, 그리고 모르고 안 하는 것과 알고서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담당하는 수업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론 공부, 역사 공부, 연극사 공부, 공연예술사의 공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성인 혹은 지식인은 역사 속에서 책임이 보다 더 클까요? 그렇다면 열심히 공부합시다.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합시다. 이렇게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면 우리가 그동안 무지에 의해서 저질렀던 죄를 조금은 더 용서받을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57회였습니다.